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국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여기죠. 여기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여기 이제 카스피해의 동쪽으로 아라레가 여기 있고요. 카스피해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5개 국가를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 합니다. 가장 땅덩어리가 넓고 가장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아라레 바로 밑에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사마르칸트 부하라가 있죠. 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고대 중앙아시아에서 발흥한 여러 유목 민족들, 특히 무슨 티무르 제국이라든가 여러 돌골 그다음에 흉노 이런 것들이 최초로 발원한 지역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부하라 이런 데가 이제 여기 사막에 실크로드의 종착지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데가 돼 있고, 그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접해 있는 키르기스탄 있죠. 여기 이제 상당히 산악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밑에는 이제 조그만 나라인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카스피의 동쪽으로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부분 국토의 90%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못 살 것 같지만은 그 대신에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 투르크메니스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광대한 러시아 시베리아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을 볼 때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여기 북쪽에 있는 아스타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도시가 이제 알마티라는 도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게 발하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이칼호수는 이쪽 동쪽에 이제 훨씬 동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거고, 몽골 위쪽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발하슈 호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키르기스탄은 이제 텐산 산맥, 그다음에 이제 타크라마칸 사막, 요게 이제 요쪽에 있는데, 요게 이제 실크로드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텐산산맥, 타크라마카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북쪽에 이제 텐산 산맥이 있고, 이 텐산 산맥으로 해서 남아오는 것이 이제 실크로드 이제 북로, 그다음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으로 이제 건너오는 것이 이제 실크로드 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는 쪽이 이제 대부분 이 키르기스탄 쪽으로 들어오죠. 이 키르기스탄의 수도는 여기 이제 비슈케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나라는 수도가 이제 두산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이제 사마르칸트하고 부하라가 이쪽에 있지만은 수도는 이쪽에 이제 타슈켄트가 되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는 아슈하바트라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 5개국 바로 밑에가 아프가니스탄이 되겠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이제 탈레반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죠.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이 되겠습니다. 카불 밑에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란도 이슬람 국가죠. 전부 다 여기 이슬람 국가인데, 그 대신 이제 인도는 이제 힌두교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수도가 여기 이슬라마바드가 되겠고,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기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카트만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중동 지방도 이제 전부 이슬람인데, 이 중에서 이란의 수도는 여기 이제 카스피해 바로 밑에 있는 테헤란이 되겠고, 이라크는 여기 이제 바그다드가 되겠죠, 북쪽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 있고 오만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죠.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쿠웨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해하고 이쪽에 이제 흑해하고 사이를 이제 우리가 카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카스피에 접해 있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 그 위에가 이제 그루지아, 옛날에 조지아였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북쪽에는 이제 흑해 북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고, 이쪽에 전부 러시아 영토가 되겠습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구가 60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면으로 볼 때는 여기 카자흐스탄이 제일 땅덩어리가 넓지만은 인구가 한 1,5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좀 땅덩어리 적지만은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사람이 많이 살죠. 여기 이제 한 3,300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은 인구가 한
500만 명, 600만 명씩밖에 안 되겠습니다. 좀 작죠. 우리 서울 인구가 뭐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는 600만 명이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 그럼 뭐 좀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죠.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며 이슬람의 순니파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보통 이 이란 쪽에 많죠. 옛날에 페르시아 이쪽에 시아파가 있고 나머지 이슬람은 거의 다 이제 순니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부 이제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제 1990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국토의 90%가 카라쿰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하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튀르크인이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튀르크인이 85%, 그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인이 5%, 그다음에 러시아인이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는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상당한 건조기후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유황 이런 천연자원이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이 투르크메니스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카라쿰 여기 이제 대부분 카라쿰 사막인데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카스피해죠. 그래서 이 카라쿰 사막에 이제 운하를 이제 만든 거죠. 운하는 이제 길이가 여기 이제 카라쿰 사막이 있고 이제 운하가 이제 카라쿰 운하가 여기 있죠. 카라쿰 운하가 길이가 1,400km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관계 운하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운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이 운하의 길이가 서울 부산 길이의 2배를 넘는 아주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운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이제 아랄해가 있어요. 아랄해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위쪽에 우즈베키스탄 쪽에 이제 그 아랄해가 있는데 이 아랄해로 흘러가는 강이 이 남쪽에서 흘러가는 강이 이제 이 아무다리아 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 아무다리아 강이 이쪽 끝에 중앙아시아 맨 끝에 있는 그 타지키스탄 뭐 이쪽에서 이제 발원이 돼서 이쪽에서 이제 아무다리아 강으로 흘러가고 이 북쪽으로 이제 또 흘러가는 강은 이쪽에 이제 키르기스탄 이쪽에서 이제 발원이 돼서 또 아무다리아 강을 흘러가는 게 이제 아무다리아 강 말고 시르다리아 강 뭐 이런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다리아 강이 흘러가는 거를 중간에서 뽑아서 운하를 만든 거죠. 이쪽 이제 사막지대로 뽑은 거죠. 이제 그래서 아무다리아 강의 물을 이 카스피해 쪽으로 이제 끌어댄 것이 이제 그 카라쿰 운하가 되었고 이제 카라쿰 사막을 통과한다 그래서 카라쿰 운하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그 무역을 많이 하는데 주요 교역 상대로는 그나마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 러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을 41%,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16%, 유럽이죠. 그 다음에 이란으로 10%, 터키로 8%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 품목은 석유, 천연가스, 뭐 면화 이런 걸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또 이제 러시아에서 한 15% 수입을 하고 터키 쪽에서 14%, 우크라이나에서 12%, 그다음에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서 8% 정도 수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타클라마칸 카라쿰 사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본 거는 우리가 볼만한 것이 이제 카라쿰 운하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는 여기 남쪽에 있는 아슈하바트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여기 바로 밑에가 이란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을 이제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이쪽에 이제 아랄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가 이제 그 발하슈 호수죠. 아주 거대한 호수인 발하슈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지역이 이제 그 옛날에는 호라산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원한 유목 민족들이 스키타이족이 이제 한때 아주 그 철기 문화를 자랑하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죠. 그 철기 그 전차부대 해가지고 이제 막 이집트까지 공격을 하고 막 이랬죠. 그 스키타이가 발원한 데가 여기 카스피해 북쪽 아니면은 흑해 북쪽, 카카스 북쪽 이쪽에서 이제 스키타이들이 발원을 했고 이 스키타이족들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아무튼 요 지역에서 발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튀르크족,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이란 쪽을 지배를 했던 파르티아족, 그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 그다음에 아케메네스 이란의 아케메네스 왕조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박트리아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요 아프가니스탄 북쪽에서 발원한 것이 이제 박트리아라는 민족과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왕조 중에서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세력을 잡았던 그 우마이야 왕조,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왕조 중에서 이라크 쪽에 그 바그다드에서 이슬람 왕조를 세웠던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그다음에 이슬람의 이제 사만 왕조, 그다음에 이제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그 뒤를 이은 오스만 투르크,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 북쪽에 이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 이쪽에서 반응을 해서 세력을 키웠던 인도 북쪽의 가즈니 왕국,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호라즘 왕국이 있었죠. 여기 호라산이라고 불렀고, 요 밑으로는 이제 호라즘 왕국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몽골 제국의 일원이었던 일한국, 이 몽골이 이제 킵차크 한국이 이쪽에 있었고, 여기 이제 중동 지방은 이제 일한국이 있었죠. 몽골가 4개의 나라로 나눠져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을 때 이쪽에 북쪽, 이쪽 우크라이나라든가 몇 쪽, 러시아 남쪽 요쪽을 했던 것이 몽골의 4개 제국 중에서 하나인 킵차크 왕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뭐 요쪽 중동 지방과 요쪽 그 밑에까지 이제 지배를 했던 게 이제 그 몽골 제국 중에 하나 중에서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가 지배를 했던 일한국.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이제 몽골 제국 중에서 오고타이 한국, 우구타이 한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차가타이 한국 해서 이제 4개의 제국으로 나눠서 이제 몽골 제국이 세계를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그다음에 이제 몽골 쪽 이쪽의 본토는 이제 원나라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이 이런 상태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한 게 뭐 200년, 300년 상당히 오랫동안 지배를 했죠. 그래서 어떻든 이 몽골 제국의 일원이었던 일한국이 지배를 했던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일한국 제국.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이 이제 몽골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 몽골 제국의 후손, 몽골 제국의 황실이나 왕실은 아니고 이제 장군이죠. 장군 쪽의 후손인 티무르가 제국을 세워서 한 200년 동안 이쪽 전 세계, 특히 이제 이쪽 중동 지방이라든가 이쪽을 지배를 한 것이 티무르 제국인데, 티무르 제국이 건국이 된 것이 이쪽에 이제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유목 제국들이 바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역사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유목민족에 발원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팽창하고 세력이 커지는 러시아가 1881년부터 제정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었다가 100년이 지난 1990년도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각각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지배를 한 100년 받았다. 그게 이제 1881년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